한서윤은 마치 유리상자 속에 갇힌 듯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가 눈을 뜬 세상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된 공간이었다. 고요하고 아름답고 그러나 차가웠다. 아침 햇살은 최고급 실크 커튼을 뚫고 들어와 그녀의 방을 은은하게 비추었지만 그 빛은 따스함보다는 매끄러운 냉기를 풍기는 듯 했다. 침대 옆 협탁에는 매일 아침 정확한 시간에 맞춰 온도를 유지하는 차가운 물 한 잔이 놓여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 물 한 잔처럼 완벽하게 통제되고 관리되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넓고 긴 식탁에 앉은 사람은 그녀 혼자뿐이었다. 집안의 모든 사용인들은 그녀가 식사를 시작하면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서윤은 은으로 된 포크와 나이프를 들어 접시 위에 놓인 최고급 스테이크를 썰었다. 조용하고 조심스러운 소리가 정적을 뚫고 울렸다. 포크가 접시에 닿는 쨍 하는 소리, 나이프가 고기를 가르는 스륵 하는 소리만이 유일한 존재감이었다. 그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잘 가꿔진 정원이 있었고 그 정원 너머에는 도시의 불빛이 아득하게 반짝였다. 그녀는 이 화려한 세계의 일부였지만 동시에 그 안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이었다. 그녀의 이런 모습은 그녀의 전생의 기억 때문이었다. 이 몸의 주인은 그녀와 똑같은 이름을 가졌던 소설 속 악녀였다. 그 소설에서 한서윤은 재벌 3세 약혼자인 이지훈 남주에게 맹목적으로 집착하고 그가 사랑하게 된 여주인공 김소은을 괴롭히다 모든 것을 잃고 파멸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다. 그녀는 그 소설의 결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감옥에 갇히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비참한 끝. 그녀는 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절망했지만 동시에 주어진 두 번째 기회에 감사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소설 속의 악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녀 자신이었다. 이 삶을 살아가지만 운명을 거부하고 그녀만의 삶을 개척해야 했다. 어느 비오는 오후였다. 서윤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빗방울이 창문에 부딪히며 타닥, 타닥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그녀의 마음속 고독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때 정원 구석에서 작은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서윤은 몸을 일으켜 창가로 다가갔다. 비를 흠뻑 맞고 있는 작은 검은색 고양이 한 마리가 몸을 웅크린 채 떨고 있었다. 한쪽 앞발을 들고 있는 것을 보니 다친 모양이었다. 그녀는 소설 속 악녀 한서윤이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작은 생명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아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사용인들의 눈을 피해 몰래 뒷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차가운 빗물이 그녀의 얇은 셔츠를 적셨다. 고양이는 그녀를 경계하는 듯 하악 소리를 냈지만 서윤은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고양이에게 손을 내밀었다.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고양이는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경계를 풀고 이내 그녀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서윤은 고양이를 품에 안고 집안의 한적한 구석으로 들어갔다. 고양이는 가난했던 그녀의 전생에서 키우던 고양이와 무척 닮아 있었다. 서윤은 자신의 방에서 몰래 챙겨둔 붕대와 소독약으로 고양이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그녀는 전생의 지식으로 동물에 대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고 고양이의 발에 난 상처를 조심스럽게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주었다. 고양이는 그녀의 손길에 편안함을 느꼈는지 이내 깊은 잠에 빠졌다. 서윤은 잠든 고양이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녀의 얼굴에 오랜만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이 작은 생명을 보살피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인간적인 따뜻함을 지닌 존재임을 느꼈다. 이 작은 고양이만이 이 거대한 저택에서 그녀가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 그녀는 이 작은 행동을 통해 자신의 본질이 결코 소설 속 악녀와 같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했다. 그녀의 서재는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곳에는 그녀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비밀 병기가 숨겨져 있었다. 낡고 다른 가죽 표지의 수첩이었다. 소설 속 악녀 한서윤의 소유물이었지만 지금은 그녀의 것이었다. 서윤은 수첩을 펼쳤다. 그 안에는 그녀의 송글씨로 소설의 줄거리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주요 인물들의 성격, 중요한 사건들의 날짜, 심지어 그들이 나눌 대화의 일부까지도. 특히 파멸의 시작이라고 적힌 페이지에는 이지훈과 김소은의 첫 만남과 그 이후의 전개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D-Day, 약혼자 이지훈과 여주인공 김소은의 첫 만남. 위치는 더 블레싱 카페. 이 만남 이후 그들의 관계는 급진전되고 나의 파멸이 시작된다. 서윤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그 날짜가 바로 내일임을 알고 있었다. 소설의 시작은 그녀의 파멸의 시작이기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소설의 흐름대로 모든 것이 진행될 것이 뻔했다. 그녀는 수첩을 덮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멀리서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그 불빛처럼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그녀만의 빛을 찾고 싶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강한 결심이 일었다. 그녀는 이지훈과 김소은의 만남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다. 소설의 주인공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삶을 살게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를 밟기로 했다. 그것은 바로 소설의 시작과 동시에 그녀의 파멸의 시발점이 될 약혼을 먼저 끝내는 것이었다. 그녀의 손은 주먹을 꽉 쥐었다. 더 이상 소설 속의 조연이 아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었다. 그녀의 운명을 거부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한서윤은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 소설 속에서 이지훈과 김소은이 만날 장소. 더 블레싱 카페를 향하는 차 안에서 그녀는 손에 땀이 났다. 그녀는 이지훈을 감시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단지 그녀의 파멸이 시작되는 순간을 직접 확인하고 그 절망적인 운명에 작별을 구하고 싶었을 뿐이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그들이 나타났다. 이지훈은 무심한 듯 차갑고 김소은은 순수하고 천진난만했다. 소설 속 묘사 그대로였다. 그들은 우연히 부딪히는 척하며 서로에게 커피를 쏟았고 이지훈은 소설 속 묘사대로 김소은을 향해 처음으로 차가운 가면을 벗어던지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윤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만남은 그녀의 파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그들의 운명을 존중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녀의 운명을 거부하기로 했다. 이지훈의 그 미소가 그녀를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서윤은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내면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살고 싶다는 본능적인 외침이 깨어났다. 그날 저녁 서윤은 이지훈에게 연락을 했다. 이지훈은 그녀의 전화에 별 감흥 없는 목소리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소설 속 그의 차가운 태도 그대로였다.
서윤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싶어요. 할 얘기가 있어요. 이지훈은 예상치 못한 그녀의 제안에 잠시 침묵했지만 이내 흥미가 동한 듯 좋아라고 대답했다. 약속 장소는 이지훈이 지정한 최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이었다. 그곳은 소설에서 이지훈이 김소은을 처음으로 데려왔던 그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장소였다. 서윤은 이지훈의 의중을 간파했다. 그는 그녀를 여주인공의 장소에 데려와 그녀의 위치를 상기시키려 하는 것이다. 이는 이지훈의 오만함과 냉혹함을 드러내는 행동이었다. 하지만 서윤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레스토랑에 도착한 서윤은 침착하게 이지훈을 기다렸다. 그는 약속 시간보다 15분 늦게 나타났다. 소설 속에서는 바쁜 재벌 3세의 모습이라고 묘사되지만 서윤은 그가 상대를 하찮게 여기는 모습이라고 읽었다. 이지훈은 그녀의 맞은편에 앉으며 여느 때와 다름없이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한서윤 씨 답지 않게 식사 요청이라니.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가 또다시 시시한 질투를 늘어놓거나 자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 어린애 같은 장난을 치는 것이라 생각했다. 서윤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녀는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차분하고 냉정하며 이 모든 상황을 초월한 듯한 분위기였다. 이런 그녀의 모습에 이지훈은 아주 미세하게 미간을 찌푸렸다. 평소의 그녀와는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이었다. 이지훈 씨, 더 이상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서윤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군. 이지훈은 여전히 그녀를 하찮게 여기는 눈빛으로 말했다. 서윤은 그의 말을 무시했다. 그녀는 나이프를 들어 접시 위에 놓인 스테이크를 한 조각 잘라 입에 넣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우아하게 음식을 음미했다. 이 행동은 이지훈의 오만한 태도에 대한 무언의 반항이었다. 우리 약혼을 끝내요. 더는 이 관계를 지속하고 싶지 않아요. 서윤은 포크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지훈은 그녀의 말에 순간적으로 표정을 굳혔다. 그의 눈이 커졌고 입술이 살짝 벌어졌다. 그는 예상치 못한 그녀의 선언에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대로 그녀가 멍청한 질투를 하고 매달릴 것이라 생각했지. 그녀가 먼저 관계를 끝내자고 말할 것이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한서윤 씨, 혹시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질투라도 하는 건가? 이건 내가 알아서 할 문제야. 굳이 이렇게 유치하게 굴지 않아도 돼. 이지훈은 애써 침착한 척하며 그녀를 깎아내렸다. 그는 그녀의 선언을 단순한 질투심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치부하고 싶었다. 그래야만 그의 통제권을 벗어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서윤은 그의 오만한 비난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차분한 미소를 지었다. 유치하단요. 이지훈 씨가 김소은 씨와 만나는 것을 보고 제가 질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서윤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저는 그런 관계를 끝내고 싶을 뿐이에요. 이지훈 씨의 삶에서 제가 방해가 되는 것이 싫고 저 또한 이지훈 씨에게 묶여서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제 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그 어떤 거짓도 미련도 없었다. 오직 단호한 결심만이 서려 있었다. 이지훈은 그녀의 눈을 보며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의 내면에 이렇게 단단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의 냉혈한 심장에 균열이 가는 듯 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그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그의 입에서는 당황한 듯한 한숨이 터져나왔다. 이것은 서윤의 의도였다. 그녀는 소설 속에서 그가 자신에게 약혼 파기를 통보하며 비참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그에게도 똑같은 당혹감을 안겨주고 싶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녀의 삶을 지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스스로 문을 열고 그의 세계를 떠나고 있었다. 그리고 이 행동으로 인해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소설의 줄거리를 따라가지 않게 될 것이었다. 그녀의 운명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한서윤의 파혼 선언은 이지훈의 냉혈한 가면 아래 감춰져 있던 오만함을 정면으로 강타했다. 그는 눈앞의 상황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그의 한마디에 희비가 엇갈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하물며 자신에게 맹목적으로 매달릴 것이라 확신했던 약혼녀가 이렇게 당당하게 파혼을 통보하다니. 그의 자존심은 걷잡을 수 없이 구겨졌다. 한서윤 씨, 당신은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서윤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황을 얼마나 혐오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이지훈 씨는 듣지 않을 테니까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지훈 씨의 이야기만 중요하니까요. 서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그녀는 나이프를 내려놓고 팔짱을 낀 채 그를 응시했다. 저는 더 이상 이지훈의 약혼녀로 살고 싶지 않아요. 제 모든 스케줄이 미리 정해지고 제 모든 행동이 누군가에게 감시당하는 삶은 숨 막힐 뿐입니다. 이지훈은 그녀의 말에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소설 속에서 그가 비난했던 것처럼 감정에만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보다 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모습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녀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건가 하니? 그럴 리가. 한서윤은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여자인데. 그는 그녀의 단호한 눈빛 속에서 어떤 결의를 읽었고 그 결의가 단순히 자신에게 반항하는 것을 넘어선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지훈은 서윤의 예측대로 그녀의 선언을 자신에 대한 일종의 도발로 해석하기 시작했다. 그때 그들의 맞은편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흥미로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이지훈의 오랜 친구이자 이지훈 가문의 비서실장인 김태민 진타이민이었다. 소설 속에서 태민은 늘 이지훈의 그림자처럼 행동했지만 한서윤에게는 남몰래 연민을 품고 있던 인물이었다. 그는 한서윤이 이지훈의 차가운 태도에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버텨내는 모습을 보며 겉모습과는 다른 강인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모습은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한서윤, 그녀가 이렇게 달라졌다고, 이지훈에게 파혼을 선언할 만큼 강해졌다고. 태민의 눈은 놀라움으로 가득 찼다. 그는 이지훈이 그녀를 비난할 때도 흔들림 없이 맞서는 서윤의 모습을 보며 그녀가 더 이상 소문 속에 유치하고 천박한 악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자유를 향한 갈망이 담겨 있었다. 이지훈은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의 입에는 비아냥거리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자유 한서윤 씨는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유지되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인가 좋아. 당신이 진심으로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해줄 수 있지.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잃은 뒤에도 지금처럼 당당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군.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협박이 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서윤은 그의 말을 비웃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네, 저도 기대가 되네요. 그녀는 말을 마친 후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다. 이게 끝인 줄 알아, 한서윤. 당신은 곧 후회하게 될 거야. 그때 가서 내 앞에 무릎 꿇고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빌지는 않으면 다행이지. 이지훈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그녀의 선언을 단순한 파혼으로 끝낼 생각이 없었다. 그녀의 도발은 그의 오만한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작정이었다. 서윤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당당한 걸음으로 레스토랑을 나섰다. 그녀의 뒷모습은 평소와 달리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한 사람처럼. 그녀의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이지훈은 손에 쥔 와인잔을 3개 쥐었다. 그녀는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어. 이대로 두지 않겠다. 반드시 그녀의 속셈을 알아내고 다시 내 발밑에 기어오게 만들 것이다. 이지훈의 머릿속은 이미 그녀를 파멸시킬 새로운 계획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그녀가 레스토랑을 나선 후 태민은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이지훈을 향해 짧은 인사를 건넨 후 서윤을 따라 나섰다. 태민의 눈은 이미 서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평생 이지훈의 그림자로 살아왔지만 오늘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빛을 보았다. 그 빛은 강렬했고 그는 그 빛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한서윤 씨, 잠시만요. 태민이 조심스럽게 그녀를 불렀다. 서윤은 돌아섰다. 그녀는 태민의 등장에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김태민 비서님, 무슨 일이시죠? 태민은 그녀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이 일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지훈은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황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서려 있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하세요. 이지훈의 눈을 피해 연락할 수 있는 번호입니다. 그는 명함 한 장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서윤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소설 속에서 태민은 그녀에게 무관심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그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도움을 거절하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김태민 비서님.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태민은 그녀의 말에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의 손에 쥐어진 명함이 그녀의 파멸을 막을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이로써 소설의 줄거리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악녀였던 한서윤은 운명을 개척하는 주인공이 되었고 남주였던 이지훈은 그녀를 파멸시키려 하는 진정한 악역이 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 김태민은 이 새로운 이야기의 서막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시작하게 되었다. 게임은 이제 그녀의 룰대로 진행될 것이었다. 한서윤의 파혼 선언은 재계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처음에는 한서윤의 유치한 장난으로 치부되던 소문이 이지훈 측의 의도적인 침묵과 함께 묘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이지훈은 직접적으로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가 가진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서윤을 서서히 고립시켰다. 사람들은 그녀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악녀로, 파혼은 이지훈이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 결과로 여기기 시작했다. 서윤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인간관계가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녀가 초대한 파티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고 그녀가 참석한 모임에서는 사람들이 그녀를 보자마자 차갑게 외면하거나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투명인간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들의 비난은 그녀의 귀에 직접 들리지 않았지만 공기 중에 맴도는 차가운 시선과 싸늘한 분위기가 그녀의 존재를 질식시켰다. 저 여자가 아무리 악녀라도 이지훈 같은 남자를 찬 건 제정신이 아니겠지. 명문가라고 하더니 집안 교육이 엉망이었나 봐. 이 회장님이 그냥 두지는 않겠지. 이런 말들이 그녀의 등 뒤로 날아왔다. 사람들의 눈빛은 동정심보다 경멸과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위안은 집으로 돌아와 다친 고양이와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다. 고양이는 그녀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고 서윤은 그 따뜻한 온기만이 유일한 진실이라고 느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가족의 압박이었다. 아버지 한 회장은 이지훈의 보이지 않는 압력에 굴복하기 시작했다. 이지훈 측은 공개적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한 회장이 진행 중이던 사업에 은밀하게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이 철수했고 은행 대출 심사가 보류되었으며 모든 협력사들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다. 한 회장은 사면초게 놓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서윤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이라고 확신했다. 서윤아, 당장 이지훈에게 찾아가 사과하고 다시 약혼을 진행해. 네가 왜 그에게 파혼을 통보한 건지 묻지도 않을 테니. 당장 그렇게 해. 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눈에는 그녀에 대한 사랑보다 사업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더 크게 자리하고 있었다. 아버지, 저는 그와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이 결혼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회사를 위한 결혼일 뿐이잖아요. 서윤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무슨 소리야? 네가 이지훈과 결혼해서 우리 회사를 일으키는 게 너의 운명이야. 네 존재 가치란 말이다. 이지훈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몰라. 그에게 찍히면 우리는 끝이야. 끝이라고. 한 회장은 그녀의 어깨를 붙들고 흔들었다. 그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서윤은 아버지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는 아버지의 눈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가 그에게 있어 단순한 도구였음을 확인했다. 소설 속에서 그녀의 가족이 그녀를 버렸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그녀의 고독은 극에 달했다.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고 심지어 가족조차도 그녀를 적으로 돌렸다. 그녀의 유일한 버팀목은 김태민이었다. 태민은 이지훈의 감시를 피해 은밀하게 그녀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이지훈이 한 회사를 압박하고 있다는 정보와 함께 앞으로 그가 어떤 식으로 그녀를 몰아붙일지 예측해 주었다. 그는 민첩했고 정확했으며 이지훈의 냉혈한 사고방식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다. 이지훈은 다음 주 주주총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회장님을 압박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태민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그는 당신이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의 통제 아래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저항이 그에게는 도전으로 느껴지는 모양입니다. 서윤은 태민의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그녀는 이지훈의 속셈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사랑도 결혼도 아니었다. 그저 그녀의 오만한 자존심을 꺾고 다시 자신의 발밑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었다. 그래야만 그의 구겨진 자존심이 회복될 터였다. 그녀는 주주총회 날짜가 점점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시간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지훈의 계획을 막아야 했다. 하지만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녀는 막대한 재력과 권력을 가진 이지훈을 상대로 싸워야 했다. 그녀의 유일한 무기는 미래에 대한 지식뿐이었다. 그녀는 밤늦도록 낡은 수첩을 들여다보았다.
소설 속에서 이지훈은 주주총회에서 아버지 한 회장을 파멸시키고 이후 한서윤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했다. 그녀는 그 비극적인 장면이 현실이 되는 것을 막아야 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소설 속에서 묘사되었던 모든 단어와 문장들을 떠올렸다. 주주총회, 결정적인 증거, 예상치 못한 배신자. 그녀는 그 모든 단어들을 엮어 이지훈의 계획을 역이용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어둠이 깔린 방에서 홀로 생각했다. 이지훈과 김소은의 관계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는 아직 김소은에게 빠져들지 않았다. 그는 오직 자신의 자존심만을 생각하고 있다. 그녀는 이지훈의 이 오만함을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가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바로 그 장소에서 그를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한 방을 준비할 것이었다. 그녀의 심장은 두려움과 함께 새로운 힘으로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싸울 것이다.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선택이었다. 그날 밤 도심의 한 최고급 호텔 연회장은 화려한 불빛과 사람들로 가득 찼다. 재계의 거물들과 유명 인사들이 총출동한 자선 갈라 디너였다. 모두가 이지훈과 한서윤의 파혼 소문을 알고 있었고 이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흥미와 기대, 그리고 노골적인 조롱이 뒤섞여 있었다. 한서윤은 이지훈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악녀의 표본이었다. 서윤은 굳건한 표정으로 연회장에 들어섰다. 그녀의 시야에는 수군거리는 사람들, 그녀를 향해 던지는 동정 어린 시선, 그리고 그녀가 겪게 될 수치를 기대하는 듯한 비웃음이 가득했다. 그녀는 모두를 무시하고 샴페인 한 잔을 들고 한적한 곳에 섰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옆에 서서 불안한 표정으로 주위를 살피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이지훈에게 찾아가 무릎 꿇고 사죄하기를 바랐지만 서윤은 그의 모든 부탁을 거절했다. 그녀의 내면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두려움은 더 이상 그녀를 지배하지 못했다. 그때 연회장의 문이 다시 열리고 모든 이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이지훈이 김소은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들의 등장은 연회장 전체에 충격을 주었다. 김소은은 소설 속 묘사대로 순수하고 청초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이지훈의 표정은 차가웠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묘한 소유욕과 승리감으로 반짝였다. 그는 이 자리가 그녀의 파멸을 선언하는 자신의 영광스러운 무대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지훈은 사람들 사이를 지나 곧바로 서윤을 향해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잔인하고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김소은은 그 미소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이지훈이 자신을 사랑해준다는 사실에 행복해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이지훈을 향한 순수한 애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이지훈은 서윤의 앞에 멈춰 섰다.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모든 이의 시선이 세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한서윤 씨. 이지훈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비웃음이 가득했다. 그는 서윤의 눈에서 절망이나 분노를 찾으려 했다. 그가 예상한 시나리오였다. 하지만 서윤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깨뜨렸다. 서윤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얼굴에는 오히려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녀는 입을 열었다. 이지훈 씨, 정말 잘 오셨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주변의 모든 수군거림을 잠재울 만큼 명료했다. 두 분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 기쁘네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지훈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어졌다. 그는 예상치 못한 그녀의 반응에 당황했다. 그녀가 자신에게 매달리거나 김소은을 향해 분노를 폭발시키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서둘러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한서윤 씨가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군. 모두 당신의 이기적인 결정 때문에. 아니요. 이지훈 씨. 서윤은 그의 말을 잘랐다. 파혼은 제가 먼저 원한 일입니다. 저는 당신에게서 해방되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진심으로 두 분의 관계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분의 사랑을 당당하게 보여주세요. 서윤은 이지훈과 김소은을 향해 고개를 숙여 진심으로 축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녀의 행동은 너무나도 우아했고 예상치 못한 것이었기에 연 회장의 모든 사람들의 숨을 죽였다. 이지훈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그의 완벽한 계획은 그녀의 예상치 못한 한마디로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그녀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오히려 그녀는 자신을 가장 비참하게 만든 장소에서 그를 향해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김소은은 당황한 듯 이지훈의 소매를 잡았다. 그녀는 이지훈이 자신과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이 로맨틱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서윤의 말을 듣고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순수했지만 이 상황이 서윤을 향한 이지훈의 악의적인 복수극이었음을 직감하고 수치스러움을 느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 대신 죄책감이 떠올랐다. 연 회장에 모인 사람들은 충격을 받은 듯 침묵을 지켰다. 버림받은 악녀라고 여겼던 한서윤은 오히려 이지훈의 비열한 행동을 우아하게 받아넘기며 한 단계 더 높은 품격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시선은 이지훈을 향했다.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 대신 당황스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차가운 완벽주의자가 아닌 한 여자에게 자존심을 구긴 유치한 남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서윤은 그들을 뒤로 한 채 연 회장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운명을 개척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이지훈은 그녀가 한때 갇혀 있었던 오만함이라는 감옥에 스스로 갇히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서윤의 파혼 선언과 우아한 퇴장은 이지훈의 오만함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다. 그는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그녀를 뒤쫓으려 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그녀를 향한 복수심과 함께 자신의 계획이 망가졌다는 충격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모두의 앞에서 그녀를 무릎 꿇게 만들려 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한 수 아래였음이 드러난 꼴이었다. 이지훈은 자신의 손으로 그녀의 파멸을 선언하려 했으나 그녀의 담대한 행동으로 인해 그의 모든 의도가 역겹고 비열한 것으로 바뀌어버렸다. 그때 연 회장 안의 모든 스크린이 갑자기 켜졌다. 사람들은 영문을 모른 채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서윤은 태민과 미리 계획한 대로 이지훈의 비열한 행동을 만천해 공개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녀는 이지훈의 오만함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비참하게 떨어뜨리려 했다. 스크린에는 텍스트가 번개처럼 빠르게 지나갔다. 이지훈 회장의 부도덕한 기업 경영, 약혼녀에 대한 비열한 복수극 전말. 이지훈은 스크린을 보고는 핏기 없는 얼굴로 굳어버렸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김태민이 서윤을 돕기 위해 은밀히 수집해둔 자료들이었다. 기업 간의 불법적인 뒷거래, 권력을 이용한 협박, 그리고 한서윤의 부모를 향한 위협과 압박까지 모든 내용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이지훈은 경호원들을 시켜 스크린을 끄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연 회장 전체에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가 서윤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협박하던 내용의 녹취 파일이었다. 녹취록. 한서윤 그 여자. 내가 무릎 꿇고 빌게 만들 겁니다. 감히 나를 버려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똑똑히 보여줄 겁니다. 당신 딸 때문에 당신 회사도, 당신 가족도 모두 파멸할 겁니다. 모두 다 내 발밑에서 기어다니게 만들 겁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이지훈의 목소리는 분노와 오만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속에는 서윤을 향한 증오와 경멸이 숨김없이 드러났다. 그의 차가운 황태자 이미지는 산산조각이 났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들이 존경했던 이지훈은 사실 권력욕과 열등감에 사로잡힌 비열한 악당이었던 것이다. 김소은은 녹취를 듣는 내내 몸이 굳어 있었다. 그녀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지훈은 자신을 사랑해서 서윤에게 파혼을 통보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서윤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리고 그녀를 굴복시키기 위한 도구로 자신을 이용했던 것이다. 그녀의 순수한 사랑은 이지훈의 오만하고 잔인한 복수극을 위한 소품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그녀는 엄청난 배신감과 함께 서윤을 향한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다. 이지훈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스크린은 꺼졌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그를 향해 있었다. 그 시선은 경멸과 혐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모두의 존경을 받는 재벌 3세가 아니었다. 그는 비열한 악당이었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천천히 서윤을 향해 다가갔다. 그의 걸음은 흔들렸다. 모든 이가 보는 앞에서 이지훈은 서윤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다. 그것은 사랑을 위한 간청이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절망과 비굴함만이 가득했다. 서윤아, 아니, 한서윤 씨, 부탁이야. 제발 이 모든 것을 멈춰줘. 이대로는 안 돼. 제발. 그는 비참하게 서윤에게 매달렸다. 이지훈은 파멸의 공포 속에서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있었다. 그가 구걸하는 것은 그녀의 사랑이 아니라 자신이 쌓아 올린 지위와 명예, 그리고 삶이었다. 하지만 서윤은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머리 위로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그녀는 그의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며 이것이 바로 소설 속에서 그녀가 겪었을 파멸의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그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그녀의 삶을 되찾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의 손에 무릎 꿇은 이 남자는 그녀의 자유를 위한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서윤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지나쳐 연 회장을 나섰다. 그녀의 머리는 꼿꼿했고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이지훈에게 마지막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존재는 더 이상 그녀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그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만들어낸 지옥 속에 홀로 남겨두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소설 속 악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녀의 운명을 개척하고 그녀의 삶을 되찾은 주인공이었다. 그날 밤 재계의 냉혈한 황태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잃었다. 그리고 한서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았다. 이지훈의 추락은 한순간이었다. 연 회장에서의 충격적인 폭로 이후 그의 불법적인 사업 관행과 위협 행위들이 줄줄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는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지훈 일가는 그를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킨 망나니로 낙인 찍고 모든 직위와 권한을 박탈했다. 한때 모두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재벌 3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세상의 비난을 받는 신세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파멸이 서윤의 우아하고 영리한 복수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고 있었지만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었다. 어째서 내게 이런 일이... 그의 마지막 남은 오만함은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노로 변해 그를 철저한 고독 속에 가두었다. 그는 그의 발밑에서 무릎 꿇고 울부짖어야 할 서윤의 자리에 자신이 서게 된 현실을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었다. 한편 김소은은 이지훈의 파멸을 먼발치서 지켜보며 깊은 좌절감과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순수하게 사랑했던 남자가 사실은 서윤에게 복수하기 위해 자신을 이용했다는 사실에 큰 상처를 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하고 무지한 여주인공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한서윤이라는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데 일조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사실에 깊은 괴로움을 느꼈다. 며칠 후 소은은 용기를 내어 서윤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서윤의 집 앞에서 서성이다가 그녀가 집을 나서는 모습을 보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소은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서윤 씨, 정말 죄송해요. 저는 제가 이렇게까지 당신에게 상처를 주게 될 줄 몰랐어요. 이지훈 씨가 당신에게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고 순진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녀의 눈에서는 진심 어린 눈물이 흘러내렸다. 서윤은 그런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는 소설 속에서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던 여주인공이 이제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복수심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연민을 느꼈다. 김소은 씨, 고개를 드세요. 당신의 사과, 진심으로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저는 당신을 용서할 필요가 없어요. 애초에 당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니까요. 당신은 그저 그 남자의 오만함에 이용당했을 뿐이에요. 이제 당신의 삶을 찾으세요.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그 속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소은은 서윤의 말에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서윤에게 고마움과 존경심을 표하며 돌아섰다. 소은은 그날 이후로 자신을 돌아보고 이지훈을 향한 미련을 모두 버린 채 그녀만의 삶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서윤의 조용한 후원자가 되었다. 한편 한 회장은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경험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자신이 딸을 얼마나 무심하고 이기적으로 대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했다. 서윤은 혼자서 이지훈이라는 거대한 상대를 꺾고 무너져가던 회사를 구해냈다. 그는 더 이상 서윤에게 회사를 맡기는 것을 거래나 도구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서윤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기로 결심했다. 서윤아, 이제 이 회사는 너의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이 회사를 욕심으로만 경영하지 않겠다. 네가 원하는 대로 이 회사를 이끌어줘. 너는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야. 한 회장의 눈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서윤은 회사의 대표 자리에 올랐다. 그녀는 단순히 회사를 성장시키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전횡과 이지훈의 비열한 방식과는 전혀 다른 인본주의적인 경영 철학을 도입했다. 그녀는 직원들의 복지를 우선시하고 사회에 환원하는 다양한 자선 사업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여성 창업가들을 지원하는 기금을 마련하는 데에도 앞장섰다. 새롭게 마련된 집무실에서 서윤은 김태민을 만났다. 그는 여전히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김태민 비서님, 모든 것을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비서님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태민은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저는 그저 한서윤 씨의 진가를 알아봤을 뿐입니다. 당신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저는 당신이 더 이상 소설 속 악녀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만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과 함께 그동안 숨겨왔던 애정이 담겨 있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소설 속의 줄거리를 따라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했고 파멸의 끝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악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녀 자신이었다. 행복은 그녀의 몫이었고 그녀는 그 행복을 세상과 나누기로 결심했다. 모든 고통과 시련은 그녀를 더욱 강하고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녀의 두 번째 삶은 이제 막 진정한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